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만 셋 있는 딸부잣집 엄마입니다. 요즘 세대들이야 자식이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고 낳기만 하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더욱이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자녀의 성별이 엄청 중요했었죠. 딸만 있는 집이라고 타박받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게도 그런 서러움은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이곳에 자랑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 너무 뿌듯해서 동네 사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다 알리고 싶은 기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팔불출이 된 건 우리 딸 덕분에 내가 집에서 길을 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딸이 잘 되어서 좋다는 생각도 하고요. 우리 딸 덕분에 날개도 방패도 가질 수 있었죠.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자식만 낳아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딸만 셋 낳고 보니 가까운 가족들이 저에게 엄청 핀잔을 주더라고요. 정말 서러웠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놓고 뭐라고 하는데 좋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렇게 핀잔, 구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시모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아들만 좋아하는 늙고 고집센 시모가 아니라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은 두 형님이 그렇게 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왜 사이좋은 자매들 보면 서로 쿵짝이 잘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울려 다니면서 아주 단짝처럼 지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님들의 공통 주제가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생긴 벼슬은 아주 본인들이 다 만들었었죠. 이런 형님들 사이에서 딸만 셋인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자연스럽게 딸만 있다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인지 친척들도 형님네 아들보다 저희 딸들에게 용돈을 덜 주시기도 하셨어요. 정말 억울하고 눈물이 났죠.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우리 딸들은 은연중에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도 한 가족이라는 틀 안에 있어서 크게 뭐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라서 그냥 내가 참고 넘기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딸이라고 다 소꿉놀이, 인형놀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님들은 조카인 저희 딸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딸은 낳아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어차피 딸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동서. 결혼하면 남의 집 애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해줘도 결국 다 쓸모가 없다니까. 여자애들은 남자처럼 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소꿉놀이나 인형놀이나 시켜 그냥. 아유, 나는 아들이 있다지만 동서는 딸만 셋이라서 어째? 너무 안타깝다 정말. 이참에 아들로 한 명 더 낳아. 그리고 딸은 시집만 잘 보내주면 그만이지 뭐. 우리 딸들은 그냥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시집이나 잘 보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저도 이런 형님들의 말에 반박을 했었죠. 하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데다 저는 혼자고 형님은 2명이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기들도 다른 집 딸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 딸을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저는 제 딸들의 인생을 무시하는 형님들을 정말 좋아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따로 유서까지 받아놨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나중에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면서 유산은 더 남겨줘야 한다면서 사람이 큰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면이 안 선다나 뭐라나. 애들이 다 커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이해라도 갔어요. 그런데 아직 다 크지도 않고 회사도 안 다니는 자기 아들이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형님들에게 말해봤자 입만 아프니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집안 유산을 정리하는 일인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해요? 우리 딸도 이 집안 자손들이잖아. 당신이 어떻게 나서서 이야기 좀 해봐요. 나 이렇게 당하고만 못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유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뜻대로 되기 전에 빨리 우리 몫이라도 좀 챙겨놔요. 우리 딸들은 그럼 집에서 입만 다시고 있어야 해요?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형님들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고 했던가요? 남편은 서로 죽이 맞아서 큰 소리치는 형님들에게 지고 말았어요. 결국 형님들의 바람대로 유서는 작성되었고 저희는 유산의 거의 대부분을 형님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우리 집 애들은 딸이라는 이유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듣고 제대로 된 권리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요. 유산 문제로 한동안은 정말 우울했죠. 그렇게 형님들에게 갖은 소리를 들어가며 애들을 20살 넘게 키웠어요.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는 딸들에게 더 이상 무슨 소리를 하겠어 라고 생각한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우리 집 애들이 20살이 넘어서까지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일이 생길 줄은 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딸들은요,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한 번도 속을 썩인 일이 없고요.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겠다며 공부건 대학 등록금이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저희 부부를 힘들게 했던 적이 없던 애들이에요. 이렇게 착하고 바른 애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명절이었죠. 명절날에는 조용히 저 혼자 다녀오려고 노력해요. 딸들이랑 가면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날도 조용히 혼자 갔다 오려고 준비하고 나섰는데 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와 함께 나가겠다고 이미 나갈 준비를 마치고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문 앞에 있던 큰딸이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혼자서 그 집에 가서 또 무슨 소리 듣고 오려고 그래요. 저희랑 같이 가요. 나 엄마 혼자서 그렇게 몹쓸 소리 듣고 있는 거 이제는 보기 싫어. 엄마도 이제 무시당하고 살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다 컸어요. 우리 앞가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좀 기대셔도 돼요. 전 그런 큰딸의 말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죠. 명절 아침부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딸과 저는 큰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큰 집에는 역시나 이미 형님들이 와 있더군요. 두 형님 취미가 우리 셋 딸을 평가하는 것이니 명절마다 어찌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애들 성적이나 외모를 하나하나 줄 세우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니까요. 저희 큰딸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곧잘 하더니 명문대를 들어갔거든요. 이런 딸의 노력을 비웃듯이 형님들은 운으로 간 거 아니냐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어요. 이날도 형님 둘이서 집에 도착한 저희를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낄낄대고 웃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이봐, 동서 늦게 왔네. 있잖아, 우리가 처음 붙이면서 너희 집 애들 이야기를 좀 했거든. 아이, 한번 들어봐. 다른 게 아니라 딸들 견적을 좀 내봤지, 우리가. 동서도 좀 알아둬야지. 나중에 사기 안 당하지. 잘 들어봐. 첫째는 눈하고 코. 지금 보니까 교정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대충 한 2천 나오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오겠다. 맞죠, 형님? 그러게, 애들이 워낙 잘난 데가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보자. 둘째가 살 빼고 턱이었나? 둘째도 지금 보니까 살 빼는데 좀 힘들겠는데? 한 3천 정도 나오려나? 그리고 보자. 막내는 무리겠는데? 얼굴 고친다고 해도 먹히려나 모르겠네. 동선에 집 팔아도 사람 만들 수 있으려나? 내가 저번에 우리 애한테 동선에 딸들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첫째, 둘째는 뭐 좀 고치면 되겠는데 막내는 힘들겠다고 하더라고. 어쩌냐 동서. 애들 시집 보내려면 집 팔아도 모자라겠어. 아마 형님, 그걸 말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하면 동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애들 못생긴 게 누구 탓인데. 차차차. 실수야 동서. 나쁘게 듣지 말고 우리 말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애들 성형시킬 때 사기당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 마음 알지? 그래, 우리가 남 잘 되라고 하는 말인가? 우리 동서하고 조카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 흘려듣지 말고 잘 새겨둬.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몇 없어, 얘. 아주 자기들끼리 우리 딸들을 두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런 형님들에게 뭐라고 하기도 전에 눈물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딸들을 데리고 다시 후다닥 나왔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저를 보며 딸들은 분노했죠. 당사자들 이야기인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요? 우리 딸들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고요. 제 눈에는 한없이 예쁘고 착한 애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여자애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는데 한 소리 하지 못하고 나온 저한테도 너무 화가 났죠. 그렇게 최악의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날 이후 첫째 딸은 이를 악물고 목표를 세웠어요. 두 형님들한테서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본인들의 비하하는 말들이 딸의 가슴에 불을 지피운 거죠. 첫째 딸과 동갑인 형님의 아들보다 어떻게든 성공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요. 저에게 다짐하듯이 말하더군요. 엄마, 난 내가 명문대를 가면 별말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집 아들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대학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할 말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상상 이상이다. 나 저 사람들이랑 상종하기가 싫어. 가족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나 그 집 아들보다 훨씬 성공하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들 앞에서 가슴 펴고 떵떵거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 딸에게 저는 힘내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죠. 형님네 아들보다 더 성공해서 형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게 자신의 목표라고 말하는 딸을 어떻게 제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 첫째 딸은 본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닌 동생들도 관리하더라고요. 본인만 성공해봤자 다음 타겟은 자기 동생들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렇게 동생들 공부와 학점 모두 첫째가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보다 더 잔소리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무서울 정도로 관리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는 둘째, 셋째는 저보다 자기 언니를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 첫째가 장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그 계기가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길을 펴주게 해준다는 거니까 얼마나 제 자식이 예쁘게 보이겠어요. 전 그런 딸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첫째가 졸업을 앞둔 날 즈음이었어요. 형님들이 웬일로 저희 집을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없기에 그냥 형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딸의 안부를 지나치듯 묻고는 본인 아들 자랑을 시작하더군요. 형님의 조카는 지방대학도 간신히 들어갈 만큼 공부에는 재능이 없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겨우 들어가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충분히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명문대 가서 용의 꼬리를 하는 것보단 지방대에 가서 뱀의 머리를 하는 게 낫다며 일부러 지방대에 간 거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을 부렸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첫째를 시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런 아들이 스카우트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아, 동서. 내 아들이 글쎄 이번에 엄청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 요즘 애들 취업이 정말 어렵다잖아. 그런데 스카우트라니? 참, 동서도 이름만 들으면 딱 아는 회사일걸? 요즘 대기업 가도 일만 소처럼 하고 힘들다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 아들이 대기업 뺨치는 중견기업에 들어간다니 얼마나 좋아? 이래서 요즘은 대학 잘 나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명문대를 들어가면 뭐하나? 우리 아들보다 취업을 늦게 하는데. 그렇게 대학에서 어기적거리고 있으면 언제 일을 하고 돈을 벌겠어? 우리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딱 이렇게 바로 취업을 하잖아. 얼마나 기특해? 그런데 동서는 어떡해? 자식들이 독립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 등골을 이렇게 빼먹네. 이래서 딸은 낳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얘부터 말하는 거야. 안 그래? 동서 듣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 미안해. 내가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됐네. 맞아요, 형님. 아들이 부모를 1등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얼마나 기특하고 착해. 동서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애들 언젠가 취업하겠지. 안 그래?
우리가 이 이야기 해주려고 이렇게 먼데도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혹시 알아? 형님네 아들이 잘 되면 한 자리 턱 하고 내어져 있지.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러 왔지. 두 형님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없던 혈압도 오를 지경이었죠. 우리 딸들은 이때도 취업, 졸업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딸들을 아무리 키워봤자 쓸모없다고 말하는 형님들이 미웠습니다. 아주 사람 속을 박박 긁어대니 둘이 나간 뒤에는 현관에 소금이라도 뿌리고 싶었죠. 그래도 청소할 생각에 참고 넘겼어요. 다행이라면 형님들이 온 시간에 우리 딸들이 집에 없었던 거겠네요. 물론 집에 들어온 딸에게는 형님네 아들이 취업했다는 이야기를 해줬죠. 그 이야기를 첫째는 그냥 그래? 잘 됐네 하고 말았어요. 이날은 속이 얹힌 것 같았죠. 그리고 첫째는 졸업을 했어요. 첫째는 대학 졸업 후 해외로 여행을 조금 길게 다녀왔어요. 물론 비용이나 여행 자금은 본인이 벌어서 갔고요. 딸이 길게 해외로 다녀온다는 말에 처음에는 조금 걱정도 됐죠. 여자가 그것도 해외를 긴 시간 다닌다는 게 위험하잖아요. 처음에는 말릴까 생각도 했지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딸을 순순히 보내줬죠. 그리고 사람은 식견을 넓혀야 한다는 말처럼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다만 그 비용을 본인 손에만 맡긴 일이 미안할 뿐이었어요. 저희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거든요. 첫째 외에도 자식이 둘이나 더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딸은 해외여행을 길게 다녀왔죠. 해외여행을 다녀온 첫째는 큰 결심을 하고 온 느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좁은 틀이 아닌 세계에서 바라본 경험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창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더군요. 엄마, 나 창업할래요. 제가 해외여행하면서 만난 친구들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거기선 젊은 애들도 꼭 회사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취업 시장을 알게 됐어요. 전 이걸 바탕으로 사업을 해보려고요. 물론 첫 술에 배가 부를 순 없겠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랑 뜻이 맞는 친구들도 만났고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려고요. 물론 한국 친구들이에요. 그런 딸의 설명에 의하면 해외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기업 정보와 채용, 면접, 연봉 등을 모아주는 사이트라고 하더군요. 제가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세대는 아니다 보니 딸이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몰랐지만 걱정이 되었죠. 물론 딸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괜히 해외에서 헛바람이 들어서 온 게 아닐까 생각도 됐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딸을 말렸어요. 딸, 엄마는 딸을 믿어. 그런데 그 친구들은 괜찮은 사람들 맞아? 잘 알아보고 창업한다는 거지? 그런데 딸 친구라는 애는 여자애니 남자애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맞아? 혹시라도 사기당하는 건 아니지? 창업이라는 게 네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성공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망하면 어떡해? 그냥 좋은 회사 들어가서 취업하는 건 어떨까, 딸? 창업은 회사 다니면서 중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제 말을 들은 딸이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걱정대로 망할 수도 있어. 그런데 망해도 이른 나이에 망해야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엄마, 창업했다가 정 안 되면 그냥 접고 회사에 들어가고 나 아직 젊어요. 그리고 기회는 왔을 때 잡으라는 말도 있잖아. 망할까 무서워서 이 좋은 기회 놓치기 싫어. 결국 엄마도 큰엄마들이랑 똑같아요. 지금 엄마가 하는 말은 여자라서 쉽게 안 될 거라는 가정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랑 큰엄마들이랑 뭐가 달라? 딸의 말에 전 충격을 먹었죠. 저도 은연중에 딸이 여자라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 딸의 똑부러진 말을 듣자마자 정말 누가 망치로 제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전 부모랍시고 자식에게 겁부터 주면서 자식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뺏으려고 한 거니까요. 그런 사실에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딸이 하려는 일을 시댁 식구들에게 말해주기에는 좀 그랬어요. 딸, 엄마가 미안하다.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을 믿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하는데 딸 말대로 내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럼 네가 생각한 대로 창업을 해보자. 엄마도 많진 않지만 딸이 도와달라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그래도 엄마 말 한 가지는 들어줘. 우리 네가 창업한다는 건 우리 가족끼리의 비밀로 하자. 괜히 여기저기 알려지면 나중에 네가 스트레스 받을 거야. 특히 네 큰엄마랑 작은엄마가 네 소식을 들으면 옳다구나 찾아와서 한 입만 하겠니? 그러니 우리 가족만 알게 조용히 사업 시작해보는 건 어때? 괜히 소문이라도 나면 형님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에게 조용히 우리끼리 아는 사업으로 하자고 설득했죠. 그런 제 말을 듣던 딸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며 흔쾌히 따라주더군요. 그렇게 첫째는 취업도 하기 전에 작은 회사를 차리게 되었죠. 그런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더군요. 뿌듯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이때는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한날은 갑자기 형님이 온 가족을 부르더군요. 보통은 저희 가족이 쓰는 카톡방에 글을 남기는데 이날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놀랬어요. 전화에서 들리는 큰형님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전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혹시라도 저희 딸들이 얽히진 않았을까 조마조마하면서 큰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막상 큰 집에 도착하니 형님이 초상난 집처럼 목 놓아 울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을 달래주며 물었죠. 형님, 왜 이러고 있어요?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어요? 일단 울지 말고 말이라도 해야 뭐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죠. 얼른 그치고 말해보세요. 그런 제 물음에 형님이 끄끄거리며 말했죠. 사실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사고를 쳤어. 아니 이 망할 놈이 잘 들어간 회사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식이라고는 하나인데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 어떡해. 이제 보니 형님네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조카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다시 울기 시작해서 정확한 사정은 먼저 온 친척들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양반한테 물어봤자 사정은 못 들어. 지금 저 집 조카가 난리도 아니래. 먼저 온 사람이 말해줬는데 듣자하니 회사 공금을 훔쳤다나 봐. 훔친 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쓴 거라 했나? 아무튼 그것도 그건데 회사 차를 자기 차처럼 멋대로 몰고 다닌 것도 있고 또 뭘 했더라? 그래. 술 먹고 무단결근도 했다고 하더라고 글쎄. 어떻게 회사 다닌다는 사람이 저러고 다녀? 남새스러워서 정말. 그것뿐이겠어요? 회사에서 아주 미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욕까지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자기 아들 스카우트 당해서 갔다고. 그다 거짓말이래. 스카우트가 아니라 돌아가신 시아버님 연줄이 있었다는 거야 글쎄. 아주 넉살도 좋아.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 철판을 그리 깔고 자랑을 할 수 있는지 원. 친척들의 말을 들은 저는 이 상황이 빠르게 이해가 됐죠.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회사 공금, 회사 차례 허락도 없이 쓴 건 예산일이고 가족이 사장도 아닌데 말도 없이 술 먹고 무단결근에다가 여기서 하듯이 회사에서도 여자를 무시하고 다녔다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밖에서도 저러고 다녔을까 싶더라고요. 거기다 그렇게 우리 딸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아들 스카우트 됐다고 자랑을 하더니 글쎄 시아버님 연줄이었을 줄은 참 팥 심은데 팥이 안 나진 않네요. 그렇게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듣던 저는 봉변을 당했죠. 갑자기 형님은 울다 말고 애먼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동서,
우리 애가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너희 집 식구들은 딸랑 너 혼자 왔어? 너희 애들은 다 어디 갔어? 너희 집 이야기 아니라 이거지? 우리 집 애가 이렇게 된 게 아주 꼴 좋다는 거잖아 지금. 감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주버님이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저는 처음으로 큰 집에서 소리를 쳤어요. 형님이 언제 저희 애들을 취급이나 하셨어요? 네, 쓸모없는 여자애들은 일부러 안 데리고 왔습니다. 됐어요? 쓸모도 없는데 여기에 와서 뭐 하겠어요? 왜요? 꼬우세요? 이날은 혼자서 왔겠다. 식구도 없는데 아주 잘 됐다 싶었어요. 속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있는 대로 내뱉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우리 딸들이 시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놀랐죠. 저와 형님 사이에 높아진 언성을 듣고는 일의 심각성을 알아챘는지 다급히 제 앞에 서서 저를 지켜주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던 첫째 딸이 코웃음 치더니 형님 아들이를 먼저 알고 있었던 듯이 말하더군요. 큰엄마, 당신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세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말대꾸는 기본으로 하고 직장 동료와 얘기를 아주 소나 개 보듯이 한다고 소문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회사 대표랑 큰 소리로 고함치고 싸웠다고 하던데요. 모르고 계셨어요? 또 지금 그 잘나신 아들 소송당하기 전이래요. 여자 직원들한테 얼마나 경우가 없었으면 단체로 소송하자고 난리던데. 지금 회사 공금이랑 그런 돈 말고도 얽혀있는 게 너무 많아 보이던데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치실 게 아니라 그 잘난 아들한테 뛰어가서 잘못한 것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상으로 최악은 없을 것 같은데? 딸이 말하는 형님네 조카의 상황은 친척들이 말해준 것에 이상이더군요. 어떻게 저런 소문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딸의 말만 듣고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딸은 이후로도 최악의 상황이니 지인으로 무마하려고 해도 이미 때가 지났다고 형님에게 말했죠. 이 말을 듣던 형님은 악담을 하냐며 일어서더니 딸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형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이 둘째와 막내는 형님의 팔을 한쪽씩 맡아서 잡더니 형님의 발 밑으로 신문 한 부를 턱 던지더군요. 거기엔 첫째 딸의 사진이 일면에 크게 실려 있었어요. 저도 몰랐던 신문의 내용에 덥석 주워서 펼쳐보았죠. 어린 나이에 공동대표란 타이틀을 얻어 젊은 창업가로 신문에 크게 난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런 제 곁에 구경만 하고 있던 친척들도 삼삼오오 모였죠. 뭐야, 우리 집안에서 큰 사람이 나왔어? 자네 큰딸 아니야? 자네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네. 무슨 일로 신문에 대문만하게 실려대? 나도 한번 보자. 이야, 자네가 아주 뿌듯하겠어. 그래, 자식을 키우려면 저렇게 키워야지. 저기 아들들은 집안 망신이야 아주. 어디 큰딸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 우리도 자세히 알아야지. 이런 좋은 일을 너희들만 알고 있었어? 친척들은 신문에 실린 우리 첫째를 보고 모두 부러운 눈빛으로 저와 딸들을 쳐다보았죠.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던 저는 물끄러미 첫째를 보았고 그 시선에 첫째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 하고 있던 사업이 기업 정보나 채용을 관리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큰엄마 아들 일도 자세하게 알고 있던 거고요. 처음에는 거짓말인지 알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서 이렇게 행동하겠어 싶었죠. 하지만 회의가 있어서 그 회사에 찾아가서 보니까 저희 사이트에 올라온 말보다 더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엄마가 허겁지겁 나가시는 거 보고 일이 터졌구나 싶었어요. 엄마 보고 저희도 바로 출발한 거고요. 신문에 실린 건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 기사예요. 이번에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으로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얼마 안 되지만 직원들 복지도 잘 해주고 있어서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이익이 커서 신문에 난 건 아니고 그런 일들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딸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형님네 아들 이야기가 다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회사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말을 이었죠. 큰엄마 아들 이제 취업하기 힘들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저런 책임감 없고 막 나가는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제가 맡기도 전에 이미 소문이 동네방네 났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에 글을 많이 쓰는데 그중에서 큰엄마 아들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까도 나오는 게 정말 양파 같은 친척이더군요. 앞으로는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넣든 간에 취업은 힘들겠어요? 이미 형님네 아들 소문이 온 동네에 났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님은 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놓고 저희 딸에게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애들 앞에 서서 형님을 막았죠. 혹시라도 손이라도 올릴까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저 자세로 나오며 딸에게 묻더군요. 저기 혹시 거기 뭐 글 삭제라도 해주면 안 될까? 혈연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사용하라는 거잖아. 우리 아들 취업 힘들어지면 곤란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우리 아들이 잘 돼야지 집안도 성공하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나온 이야기 삭제해주고 네가 다른 회사에서도 좋은 소리 좀 하고 다녀봐. 그럼 우리 아들 또 좋은 곳에 취업할지 누가 알겠어? 가족이라면 서로 돕고 살아야지. 너희도 여태까지 키워준 부모 기도 살려주고 우리 아들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라도 다녀야지. 딸에게 싹싹 빌어가면서 자기 아들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달라는 형님의 애언에도 첫째는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네요. 큰엄마, 그렇게 아들을 젖먹이처럼 오냐오냐 키우셨으면 그에 맞게 계속 키우세요. 왜 지금에 와서야 독립시키려고 하세요? 옛날에 저희한테는 뭐 이 집안 사람 아니라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결혼하면 다른 집 사람이라고. 그래 놓고서 지금에 와서야 저희가 뭐 가족이라고 혈연이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저도요. 회사 제 마음대로 운영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할 생각도 없고요. 자기가 자식 단속을 못했으면 알아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왜 남의 귀한 자식한테 자기 자식 똥을 치워달라고 해요?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우리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냥 큰엄마 방식대로 당당하게 아들 잘 키우시죠? 딸의 조리 있는 대꾸에 제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일, 자기 동생들 그리고 저한테 한 말 때문이라도 큰 집은 돕기 싫다고 말하는 딸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때까지 당했던 모든 일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듯 했죠. 하지만 그런 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울면서 애원하더군요. 안 된다, 안 돼. 우리 아들만은 잘 돼야 한다고. 내가 우리 집 재산이라도 좀 줄게. 너 사업하는데 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태줄 테니 우리 아들 일 좀 어떻게 잘 처리해줘. 내가 이렇게 빌면서 말하잖아. 너도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마음 좀 상했다고 그렇게 가족 못 본 척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사업하는 애가 마음 좀 넓게 써봐. 우리 애 좀 살려준다 생각하고 좀 도와줘. 그러면서 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는 콧물까지 질질 흘리는데 참 보기가 안타깝긴 하더군요. 그래도 여태까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저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죠. 저희의 강경한 태도를 보더니 갑자기 뒤에 있던 친척들에게 빽소리를 지르더군요. 다들 지금 여기 대표님 계시는데 제대로 인사도 해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을 잘 봐줄 거 아니야. 너희도 애한테 지금 잘 보여야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안 그래? 그러니까 빨리 인사해. 대표님 기분 상하시기 전에 큰절이라도 올려야 할 거 아니야. 큰형님의 말에 둘째 형님의 아들들이 시그머니 큰절을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형님의 멱다는 소리에도 소리내면서 우는 모습에도 첫째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더니 큰절하는 둘째 형님의 아들 사이로 작게 난 길을 걸어가더군요. 그렇게 걸어가는 첫째는 동생 둘과 저를 챙기더니 뒤를 보면서 가족들에게 한마디 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큰엄마 작은엄마에게 핀잔 들을 때 저나 동생들이 구박받을 때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큰엄마 작은엄마 말이 동조하면서 말을 더 얹은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가 무슨 바보인 줄 아세요?
그래도 여기 큰엄마 아들 덕분에 저는 성공했네요. 이 약 물고 저 아들놈보다는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그럼 큰엄마, 그렇게 잘나고 잘나신 아들하고 남은 인생 아주 잘 살아보세요. 왜 큰엄마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딸은 쓸모없고 아들은 아주 좋은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아들이랑 평생 오붓하게 사세요. 아들이 최고라면서요. 그런데 어쩌죠? 저희 가족은 딸이 최고라서요. 그쪽 집안이랑은 친하게 못 지내겠네요. 이런 딸의 말에 저는 어깨가 저절로 펴졌어요. 저희 아주버님들은 기가 센 아내들과 살아서 그런가 주도권을 다 빼앗겨서 시댁에선 형님들의 입김이 아주버님들보다 더 셌거든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버님은 제일 큰 어른으로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큰형님 아들은 울고 있는데 조카와는 달리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큰소리 칠 수 있는 딸을 보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딸이 최고라는 거 봤냐? 라는 생각으로 딸들과 함께 당당하게 큰 집을 나섰죠. 정말 통쾌했습니다. 전 죽는 날까지 아들 낳았다고 떵떵거리는 형님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줄 알았어요. 형님의 말에 기가 죽어서 첫째 딸의 앞길을 막을 뻔했기도 했고요. 전 이날 이후로 큰 집은 찾아가지도 않고 있어요. 우리 딸 덕분에 시원하게 골맞던 상처도 긁어내고 형님들과의 연도 끊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가족이기에 형님네 조카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가족도 아닌데요, 뭘.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그리고 뭐가 문제겠어요. 이렇게 잘난 딸들이 앞으로도 제 길을 펴주고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걱정이 될 일이 없죠, 이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딸 가진 부모들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지 알고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전형적인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딸 가진 부모들은 죄인처럼 사는 사람도 덜어 있더군요. 제 주위의 친구들도 물론 그렇고요. 전 제 이야기를 통해서 딸 가진 그런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딸은 남의 집 가족이 된다고 말해도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여자가 성공하기 힘든 시대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다 틀에 박힌 이야기라고요. 저는 생각해요. 딸이건 아들이건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면 어떤 자식이라도 그들만의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로 인해서 부모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 자식을 믿으면서 살면 좋겠다고요. 물론 제 통쾌한 기분을 애청자님들께 알려주고 싶어서 사연을 쓰지 않고는 못 배겼던 것도 있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야기를 듣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